그 기간이 우리의 그 긴 역사 중에, 진화의 역사 중에 약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수렵 채집이라는 게 굉장한 평등 의식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조그만 토끼 같은 거 하나 잡으면 내가 잡았잖아. 주로 그 사람이 먹고 그 사람 가족들이 먹겠지만, 매머드 같은 거 잡으면 여럿이 노력해서 잡았고, 또 그래서 그거를 그 주변 사람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눠줘야 하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프란스 드발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유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는 침팬지고 하나는 보노보인데, 침팬지는 좀 우리랑 많이 비슷하긴 한데 얘들은 좀 약간 그 탐욕 경쟁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보노보는 이제 싸우질 않고 신뢰와 협동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고, 이제 프란스 드발이 책에서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가치 기준, 홍익인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환인 천황이, 그러니까 아들인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어서 아들이 그 바라고 원하는 인간 세상에 내려 보내잖아요. 그때 준 것이 이제 천부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분석이 있지만, 대체로 그 신시, 시티 오브 갓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늘과 자연과 생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물론 이제 이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게 신, 이 영역을 초월한 게 신이지만, 환웅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너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인간도 생명체의 하나, 생물체의 하나. 그러면 그 생명과 생물체가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존이고 하나는 번식이죠. 그래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DNA를 후대에 이제 물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행복 추구의 영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풍배, 무사, 운사 이런 신장들을 같이 보내고 하늘나라에서 이제 거대한 군단이 내려와서 시티 오브 갓, 신시를 건설을 하는데, 그 신시가 그럼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됐냐 보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난번에 드렸던 그 별책본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주곡은 그럼 뭐냐, 경제적 풍요와 안정이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풍배, 우사, 운사도 다 주곡과 관련된 신이라고 할 수 있고, 먹여 살릴 수 없는 국가, 먹여 살릴 수 없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가 아니고, 나라의 어떤 그 정당성과 정통성이 유지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명인데요. 주명은 이제 수명이니까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 수명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살 것인가, 제대로 다 발휘하고 살 것인가 하는 건데,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도 우리한테, 현대인도 마찬가지인데, 자연재해 문제, 예. 그 뭐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뭐 미국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고 뭐 이런 자연재해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이죠. 전쟁 나면 제명에 못 죽고 전쟁 나갔다 죽고 민간인도 죽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주병은 이제 병에 대한 건데, 질병에 대한 건데, 그 질병에 대한 것들은 지금도 돈이 없어서 그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복지의 문제가 되고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문제.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건데, 결국 의료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형인데요. 지금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좀 시끄러운데, 여하튼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법 질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여기에는 공평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때그때 막 바뀌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러한 기준들은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냐, 요거는 주선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정영주 교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선악이라는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 거냐,
어떤 걸 지향할 것이냐, 우리 사회가 뭘 지향할 것이고 어떤 가치관을 확립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바로 요 5가지, 사회 구성원의 부족함 없는 행복을 이루어주는 게 요 5가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주로 지도자가 해주는 일들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3번은 주로 그 웅녀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천왕이 신시를 세웠는데, 그 신시에 찾아온 곰, 근데 이 곰이 정말 욕심 많은 야물딱진 곰이거든요. 그래갖고 나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나왔단 말이죠. 나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너 그럼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하고 마늘만 먹어 그랬는데, 곰하고 호랑이가 같이 시작했는데 그거는 사실 죽으란 얘기죠. 너 죽어야 사람 될 수 있어 이런 건데, 끝까지 버티니까 21일 만에 이제 곰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여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 엄마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곰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신시를 들여다보다 저기 있는 사람들 막 애기 낳고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인간 아기가 갖고 싶었던 뭐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이까지 갖게 되죠. 환웅을 움직여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뭔가 이 행복국가는 행복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행복국가를 누릴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1, 2, 3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요. 일단 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주자립적인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그 원하는 거를 위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절절한 어떤 소원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노력했죠. 나 죽어도 좋아요. 난 그래도 사람 될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까무라치고 죽기 직전, 아사 직전까지 버텼단 말이죠. 그런 적극성, 그 다음에 지속적 추구와 도달. 사람 됐으니까 이제 됐네.가 아니라 난 엄마가 될 거야. 그래서 진짜 멋진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그 욕심으로 근데 아무도 자기랑 혼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누구한테 졸랐냐면 환웅한테 졸랐죠. 환웅한테 졸라가지고 결국은 이제 단군이 탄생하는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격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거는 이런 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복국가의 지향처는 뭐냐? 먼저 혼자가 여럿으로. 그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었는데 혼자 이 땅에 내려왔죠. 신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웅녀를 만나게 되고 곰을 만나서 여자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존재들이 여기 다 나오고요. 그냥 나에서 남으로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세상에서 어떤 천부인이라는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내려와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 인간 진화 역사에서는 그게 그 안에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시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혈연 관계로만 살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인류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원동력인데, 우리 혈연을 같이 가졌으니까, 우리 혈연을 나눴으니까 우리끼리가 아니라 인간은 그 이웃하고 어울려 살 줄 알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친족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동맹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것으로 나누고 돕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이 와서 신이 가진 것을 인간과 나눴고, 그 다음에 그 신이 다시 그것을 또 동물과 나눴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생태적인 이야기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뒷장은 이제 조금 더 행복국가의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행복국가가 뭐냐 그렇게 본다면은 왜 행복국가가 단순한 복지국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행복국가라는 거는, 복지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지도자와 그 다음에 다른 구성원들이 주는 거를 그냥 좀 소극적이고 그냥 받아 먹는 거죠. 받아 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웅녀 얘기도 나오고, 사실 환웅도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적극적인 캐릭터입니다. 아버지한테 나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뭔가 표현을 하고 아버지가 그걸 알아채서 내려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환희도 적극적인 캐릭터고, 그러니까 너 가고 싶어? 너 어디 가고 싶은데? 물어봐가지고 자식이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환웅도 그렇고, 공녀도 그렇고, 단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군도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 하늘과 땅 사이 산에 머무르면서 자손들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일궈 놓은 나라의 그 백성들과 함께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적극적이죠. 그래서 그 행복 국가의 조건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 능동성, 자발성, 꿈, 소원, 뭐 목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는 결국 자아실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아실현. 그러니까 환웅도 자아실현했고, 웅녀도 자아실현했고, 단군도 자아실현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먼저 경제적 안정을 보시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 그런 그 조건 중에 주고, 주명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굶는 사람 없어야죠. 우리가 뭐 아무리 뭐 4만 달러 그 국민소득이 있다고 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못 받는 사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또는 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런 교육을 다 보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료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갖춰줘서 무상 의료가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자유인데요. 이 정치적 자유는 주형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선거권, 피선거권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같은 공동체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제 정치적 자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이런 기여를 했고, 이런 나의 생각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라는 나는 어떤 그 자부심, 자존감 이런 거를 줄 수 있게 하는 거. 아까 이제 정 교수님도 이제 관과 민이 함께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행복국가에서 가장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아실현은 주 선악과 주 명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해,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소비해, 더 많이 소비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서 지배를 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우리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하니까 슬퍼요, 뭐 우울해요, 화가 나요, 막 이래서 행복은 만족에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걸 갖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게 있으려면 창의적인 어떤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지금 이제 힘든 게 그 무한한 욕망 때문에 힘든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맨날 뭐 1, 2, 3등 이렇게 나래비로 세우고, 저희 아들도 외고를 나왔는데 한번 뭐죠? 시험을 보면은 쫙 벽에다 다 붙여요.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지위와 경쟁에서 해방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연 질서와 부합한 생계적 삶은 주 선악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냐 이거를 보려면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게 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존과 번식, 그 다음에 그 생존과 번식은 인간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무한 공항에서 일어났던 그 비행기 사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버드 스트라이크를 인간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왔던 그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가 뭐 엔진에 빨려 들어와? 그러면 저 새가 빨려 들어와서 우리 엔진 망가졌잖아.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새의 영역인 그 공중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날린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할 때 뭔가 그 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개발했다면 그런 비행기 참사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종들을 어떻게 이종한테 어떻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그런다는 게 인간에게도 인류에게도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조화와 상생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6번째 행복국가의 정책 방향을 보면 먼저 인간 해방 중심의 경제학입니다. 그럼 인간이 뭐로부터 해방돼야 되냐?
아직 그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그런 인간 해방하고 지금의 인간 해방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욕망으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그 부를 일구는 거에서의 어떤 해방, 그 다음에 무한한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뭐 이런 거니까는 결국 이걸 할 수 있다면 요거는 자아실현 경제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국민 행복 경제학이라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인간은 정말 그 보람 있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함으로써 내가 기뻐지고 만족하고 보람있고 뭐 이런 데서 찾게끔 방향을 돌리는 것이 인간 해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시장 경제와 적극적 자유적. 그러니까 민주적 시장 경제는 다시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동에서 우리가 보람을 얻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을 그 지금 막 120세 시대까지 얘기하는데, 이 노동을 120세까지 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뭔가 기쁨과 보람을 찾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노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복지주의인데, 복지가 이제 바로 소득을 재분배해서 사회보장제도 확립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그 급여 차이가,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다 뭐 이런데 임원분들이 받는 그 급여랑 대기업의 그 말단 직원이 받는 급여가 뭐 거의 10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하고, 그래서 또 그 직급뿐만이 아니라 학벌 때문에, 그다음에 학력 때문에 또 뭐가 있죠? 그 하는 일, 정신노동이냐 육체노동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걸 굉장히 차등을 두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이제 좀 상쇄를 시키면서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주의적 사회 운영인데, 동양 철학에서는 천지인 삼재라고 하면서 인간이 하늘과 땅에 그런 천지의 화육에 참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 기와장을 3개를 좀 빼도름하게 놓는데요. 삐딱하게 그 놓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도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늘이 하는 일에 좀 같이 이제 개입을 하고 참여를 해서 그거를 좀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인간관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잘 알아서 돌아가잖아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거기에도 이제 인간이 참 인간의 지혜로 참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인간이 어디서 뚝 떨어진 어떤 그런 전혀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도 다양한 생물체 중에 하나다. 생명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자연의 순환 질서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극복, 불안의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불안하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화가 나, 분해, 우울해, 이제 이런 사람이 많으면 범죄가 많아지는 거고, 또 그러면 질병도 많아지고, 특히 또 노후가 길어지니까 퇴직 이후에 또 아이를 왜 안 낳아? 그러니까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끔찍해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불안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자아실현을 통한 인간 해방인데요. 노동도 해방된 노동, 그리고 자유구원, 해탈, 열반, 천국, 개벽. 이거는 좀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나의 마음에서 그 행복국가의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그 어떻게 산다는 것이 바로 내가 뭔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다음에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거 합시다 우리.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이러한 그것들이 바로 인간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도와주고 또 타 종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은 이제 통일 국가겠는데, 우리가 그 북한 사회에 이미 인권이라고는 없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분단이 오래돼서 이미 이산 가족들도 다들 이제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저 북한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 그럼 우리도 엄청나게 뒤로 쳐질 거 아니야. 통일을 한 독일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인권이 없는 나라인데 그 인권 없는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반도 통일은 세계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통일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그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국가의 정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사실 제가 정치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도 뭐 그렇지만 방향 있게 잡아봤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무상의료, 무상교육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노령연금을 이제 지금은 노령연금을 차등적으로 주는데 노령연금은 그냥 차등 없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국민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행복할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권리인데, 적극적 자유는 우리가 이제 투표하는 거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 부정부패 많다, 뭐 그다음에 뭐 특권이 많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국회의원 특권 척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되고,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좀 엄격하게 구현하고, 힘센 사람은 법에서 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배제되고, 힘없는 사람은 뭐 얄짤없이 당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다음에 도덕과 넓은 의미의 문화를 진흥시킨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양식이죠.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문화를 진흥을 해서 이거 사회 접근에 이걸 쫙 깔아두고 이게 스며들게 함으로써 따로 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교 공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학교 공기라는 거는 그 옆에 있는 공기가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나라 하나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진흥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문화적 자주성의 확립. 요거는 이제 우리 정영훈 교수님이 학술 한류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서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막 옛날에는 중국에 끌려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치하에서는 또 일본 문화가 최고야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서양 것이 멋있는 것이요 막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제대로 살려서 한류 문화를 주로 이제 그 대중문화 하는 분들이 끌어가고 있는데, 대중예술 하는 분들이 끌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학자들이 나서서 이 문화적 자주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 평화는 역시 이제 전쟁으로부터의 어떤 해방이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그 평화로워야 행복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내적 안전의 확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